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시진 않나요? 예전처럼 일상이 즐겁지 않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든 시니어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소리인데 요즘은 그 소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불 밖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망설여지고 창밖의 날씨가 좋은 날에도 왠지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출근길 혹은 일상을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문득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어제 늦게 잔 것도 아닌데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제와 같은데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늘 똑같은 일상인데 일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자주 하던 일인데 자꾸 실수가 나고 간단한 결정도 망설여지고 지인들과의 대화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넘기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주말의 여유로운 시간들도 어느샌가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주말이 되면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요즘은 그 연락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엔 좀 쉴게 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저녁 시간 문득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봅니다. 별 다를 것 없는 평온한 일상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예전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던 모습, 친구들과 수다 떨며 웃음꽃을 피우던 순간들,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설레던 시간들. 그런 감정들이 언제부터인가 희미해진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갑니다. 햇살도 따뜻하고 날씨도 좋은데 벤치에 앉아있노라면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적함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두드러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은 더 이상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좋아하던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분에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네요. 혹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예전만큼 즐겁지 않은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린 하루의 모습들이 어쩐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거울처럼 섬세하고 정직한 법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바로 나 자신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다른 이유를 찾아 설명하려 합니다. 무슨 우울증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넘기시진 않나요? 하지만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때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가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며 더 단단한 표정을 짓게 되진 않나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서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는 대신 그냥 피곤해서, 요즘 바빠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다른 이유를 찾는 거죠. 하지만 이런 회피가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느끼는 피로감, 좋아하던 일상이 무미건조해지는 느낌,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는 마음. 이런 감정들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작은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우울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죠. 업무에 치여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운 문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우울감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치부하곤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 있죠. 마치 우리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우울감도 우리 마음의 면역 체계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신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아니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울증의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만성 피로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고 간단한 일상적인 활동에도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마치 휴대폰을 충전했는데도 배터리가 금방 닳는 것처럼 에너지가 쉽게 바닥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특히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라며 알람을 몇 번이고 미루다가 결국 지각할 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흥미의 상실입니다. 취미생활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됩니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보다 말게 되고 맛있던 음식도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죠. 운동을 즐기던 분들은 운동화가 먼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이전에는 설레던 약속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시기죠. 감정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평소라면 넘어갈 만한 일들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 사람이 카드 결제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버스에서 옆 사람이 조금 부딪혔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에도 평소보다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집중력 저하도 눈여겨봐야 할 변화입니다. 일상 중에 자주 실수를 하게 되고 대화 중에 생각이 안 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거나 자주 하던 일도 메모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동반됩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나 소화불량, 근육통이 자주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지속되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가 뭉쳐있는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 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식습관의 변화도 흔히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욕이 현저히 감소하여 끼니를 자주 거르게 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감정적 섭식이 늘어나 과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런 증상들은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서 더욱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들과 우울증의 증상이 겹쳐지면서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느끼는 허전함을 단순한 적응 과정이라 생각하거나 잦은 피로감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기시는 거죠. 젊었을 때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삶의 기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우울증이라니. 그냥 의지가 부족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증상을 무시하거나 SNS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그저 지나쳐버리면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무채색으로 변해갑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짧아지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도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천천히 식어가는 물처럼 그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어서 우리 스스로도 알아채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건강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음날 다시 시도해보세요.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열어 자연광을 받아들이세요.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을 몸에게 알릴 수 있죠. 둘째,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작게 해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 5번, 간단한 스트레칭 몇 가지만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점심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도 좋아요. 걸으면서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 핀 꽃, 바뀐 간판, 새로 생긴 가게. 이런 작은 발견들이 소소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보세요. 모든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가장 편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식사 시간에 TV를 끄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짧은 한마디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죠.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참여자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자신이 편한 만큼만 참여하세요. 넷째, 작은 성취감을 만들어 보세요. 큰 목표보다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내내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면 내일은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방 청소를 미뤄두었다면 작은 책상 하나라도 정리해보는 거죠. 화분을 하나 들여놓고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새싹이 나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기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본 것, 먹은 것, 느낀 것을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나중에 이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감정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의 정신건강상담실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때로는 지치고 쉬어가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하시진 마세요. 적절한 관심과 치료 없이 방치된 우울증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잦은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기존에 있던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상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죠.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으로 인해 위장 장애나 두통이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속쓰림이나 간헐적인 두통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우울증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암 환자의 경우 예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다 보면 가족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이는 다시 우울감을 깊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을 자꾸 미루다 보면 오랜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바빠서, 피곤해서라는 핑계로 모임에 불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점점 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업무 능력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마감일을 놓치거나 실수가 잦아지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질책이 늘어나고 동료들의 신뢰도 잃게 되면서 직장 내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 응대가 힘들어지고 업무 의욕이 떨어지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게 되고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서도 발길이 끊기면서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우울증이 치매나 다른 신경인지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노화의 과정으로만 여기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동반되기도 하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잠들기 위해 수면제나 안정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데우는 물에 넣었을 때 개구리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변화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건강 상태입니다. 다만 방치하면 할수록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순간들, 좋아하던 음식이 맛없게 느껴졌던 날들, 친구들과의 약속이 부담스러웠던 시간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소 짓고 계신가요? 얼마나 자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시나요?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신가요? 옛날처럼 맛있게 드시나요? 좋아하시는 반찬을 보면 입맛이 돌아오시나요?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숟가락을 들고 계신가요? 가족들과의 대화는 어떠신가요?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눈을 마주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응, 그래라는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주말이나 휴일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전에는 기대하며 기다리던 쉬는 날이 지금은 그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혹시 나도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소소한 기쁨을 다시 찾아볼까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우리의 일상에는 여전히 많은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을 뿐이죠. 회복이란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보기, 식사 전에 잠시 향기를 음미해 보기, 지나가는 이웃과 눈인사 나누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는 소중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마다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배우자, 퇴근 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자녀들,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거는 친구들.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울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때로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열이 날 때 체온계가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울감은 우리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잠시 멈추어 쉬어가면서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는 거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삶의 기쁨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또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지금의 나는 어떤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해도 된다는 것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듭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봄비가 내린 후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도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에 작은 빛이 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조금씩 커져서 어둡던 마음에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작은 빛이 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시니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